자, 노만석이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모처럼 이제 좋은 일 소식들만 좀 들려오고 있어요. 노만석이 뭐 며칠 견디지 못하고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노만석이 사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검찰 개혁 문제 이제 제대로 궤도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가 시끄럽게 요란하게 뭐 개혁 쇼를 했는데 이제 쇼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진짜로 검찰의 목을 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 검찰놈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생각을 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이 민주정부를 흔들어 보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완전히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검찰이 갈기갈기 지금 찢기게 생긴 검찰 개혁에 우리가 이제 칼춤을 추는 거죠. 지금부터 즐기면 돼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잖아, 검찰 개혁 문제 가지고. 지금부터는 쟤네들 모가지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만석 사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회를 묻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온몸으로 검찰을 지켜보려고 생난리를 친 4개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역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대검 마약부장을 지내다 현 정부에서 대검 차장으로 발탁된 인물인데 검찰개혁과 혁신에 힘을 싣는 대신 검찰 조직을 최대한 지키는 데 힘을 썼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는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외압이다, 압력이다라고 하면 온천지에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냐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후배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선 손바닥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여기가 너무 아팠다며 내가 좋아했던 후배들이 찾아와 이제 나가달라고 하는 것도 아프고 온천지가 다 아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퇴임식을 가진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청 단순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시지 않겠냐고 말해 검사의 보안 수사권과 전권 송치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또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시각에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임사에는 지난 정부 당시 검찰의 퇴행에 대한 반성적 언급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노만석의 인터뷰 내용. 뭐 저 정도면 이제 자백이라고 보셔야죠. 제가 이제 딱 분석한 게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죠. 또 오랜만에 깔때기 타임 좀 하겠습니다. 노만석의 자작극이다 저건. 그 법무부 차관하고 노만석이하고 강백신이하고 셋이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만석이 완전히 자백을 해버린 거죠. 인터뷰를 통해서. 현 정부와 역방향이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었다. 자기가 온몸으로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노만석이하고 법무부 차관하고 그리고 강백신까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장난질을 치다가 딱 걸린 상황. 영화 타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타짜. 박은정이는 뭐 국회에서 정성호 장관한테 자기가 또 잘난 척을 하더라고. 내가 친윤 검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친윤 검사들을 옆에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큰 소리를 치고 있던데 이거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족바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자를 수는 없지. 그죠? 자를 명분을 명확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예컨대 내란에 가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항명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장난질을 쳤다든지 이런 게 걸려야 자르는 거지. 그 무조건 막 자릅니까?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윤석열이랑 친하지? 그러니까 잘라. 이게 되냐고. 공무원을, 그것도 검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검사 징계법이 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아니 법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걸 그렇게 마음대로 인사 조치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건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는데 파악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에 저것들이 장난질을 치다가 딱 걸린 상황. 그래서 손모가지가 딱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고만석이가 바로 사퇴를 해버리고 그냥 잘라버리니까 자른 것도 아니잖아요. 스스로 나가게 만든 거잖아. 이거는 스스로 나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신임 대검 차장을 자연스럽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제 바로 사표를 수리를 하시고 요놈들이 판이 이렇게 돌아갈 줄 몰랐겠죠.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되면은 이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쟤들한테 주도권 뺏기고 조중동이 난리를 쳐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휘청하고 정권 초기부터 망가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에 검찰에 코낀 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선 자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건 뭐 직접 말씀을 하신 거야. 말씀을 하신 내용이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대선 자금, 한나라당의 찻대기보다 찻대기에 10분의 1 이상의 정치 자금을 받았으면은 내가 사퇴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잖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10분의 1이 넘었어요. 결국은. 수사 결과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받은 대선 자금이 기업인들한테 받은 대선 자금이 10분의 1이 넘었어. 그럼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에 코가 껴있으니 그걸 제대로 때려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문재인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한테 완전히 코가 껴있는 상황이었다. 그걸 뭐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한테 코가 완전히 껴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치지 못하고 조국 치고 추미애 치고 검찰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한테 뭐 정치자금 받은 것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검찰 눈치를 봐야 될 일도 없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도 그렇죠. 보통 장관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나면은 검찰에서 이제 여기저기다가 흘립니다. 캐비넷을 열어요. 조국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그 멸문지화를 당한 거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깨끗하게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아들 문제로 임명 초기에 대단히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정성호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한 마디도 안 나오잖아. 뭐 본인 개인적인 문제가 단 하나도 나오질 않잖아요. 정성호 장관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을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배경이 이거라고 봐요. 털레 보면 지미 퐁퐁님. 검찰놈들 잼통님을 너무 띄엄띄엄 봤죠. 지들 뒤질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형국이라니. 쩔레 너도 포함이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지금 정성호 장관도 쟤네가 건들 게 없어요.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수장들 검찰개혁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깔끔하니까 그냥 한판 붙는 거지 뭐. 근데 저것들이 옛날 생각하고 정부를 뭐 그런 자작극을 벌려가지고 대장동 이슈로 이재명 대통령은 흠집을 내고 조중동의 엄호를 받으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검찰개혁에 어떤 제동을 걸겠다. 이런 이제 작전을
고만석이, 예? 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진우, 예? 강백신이 뭐 이런 놈들이 작전을 짰는데 이게 오히려 진짜, 예. 저는 그 미끼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대통령의 진짜 이거 큰 그림 아니었나. 이 새끼들 미끼 물어라. 내가 확 그냥 이번에 다 잘라버린다. 응?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지금 되치기를 당해서 고만석이 결국은 검찰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놈인데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저 등신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 지검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고만석이 사퇴해라 그러면은 뭐 이재명 정부에서 고만석이를 뭐 방어를 할 줄 알았습니까? 바로 사표 수리하잖아요. 그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애들도 등신인 거지. 그 국민의힘 장동혁이랑 제가 그 대검에 몰려갔을 때 저 병신들 뭐 하는 짓이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결국 자기 편을 그냥 모가지를 쳐버린 꼴이 된 거야. 정성호 장관은 뭐 이미 국회에 나와서 나는 사퇴할 생각 없다라고 이제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는 정성호 장관은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고만석이 뒤집어 쓰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신임 대검 차장에 이제 대검 차장이 그만뒀으니까 대검 차장을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죠. 그럼 대검 차장이 당연히 권한대행을 하는 거지. 지금 뭐 굳이 검찰총장을 새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검찰총장 뽑으면 또 청문회 해야 되고 어차피 내년이면 검찰이 해체되는데 뭐하러 검찰총장을 새로 뽑습니까? 장의사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뭐라 그럽니까? 검찰 장례 치를 사람, 예? 검찰 장의사를 뽑으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검찰총장 검찰총장 굳이 뽑을 필요도 없고 대검 차장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청문회도 안 하고 바로 임명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구자연 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예, 무거운 책임 검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 근데 일단은 뭐 친윤 쪽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국장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장의사로는 이분이 참 인상도 저승사자 같은 검찰 이제 장례치를 장의사의 어떤 그런 관상이 여러분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피원님 이재명 당대표 때 가결파 드러나게 하려고 대표님이 부결하고 해달라고 한 것과 대자뷰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이분이 장례 잘 치르게 생겼어. 제가 보기엔 사자 보이스 같아. 사자 보이스. 뭔가 이승사랑 같지가 아주 뭐 적절한 장의사를 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검찰개혁 단장을 했었고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법무부 대변인을 했다. 털레 보면 지미 퐁퐁님. 검찰총장 뽑을 일이 아니고 동훈이 머리털이나 뽑으면 되죠. 그래 뭐 대충 윤곽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검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 인물이 있겠습니까? 장의 지도사로 이 정도 자격을 가진 법무부 검찰개혁 단장, 추미애 법무부 대변인, 뭐 요 정도면 이 정도 스펙이면 우리가 장의사로서는 A급 장의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뭐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관상도 좋아. 이거 저승사자 관상이야. 사자 보이스 관상이야. 사자 보이스. 그리고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무슨 뭐 검찰 개혁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안락사 시키는 겁니다. 검찰을 최대한 조용히 죽이는 거. 이게 이제 지금 구자연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뭐 검찰을 개혁하고 뭐 검찰이 일을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안락사를 시키면 돼. 검찰을 1년 뒤에 조용히 해체하면 그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문재인과 이제 추미애가 묻어서 좀 걱정된다. 뭐 이런 이제 동그라미 님이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뭔가를 했겠지. 그래도 그나마 우리 편 쪽에 가까운 사람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된 게 그나마 다행인 거지 뭐. 예,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예, 윤석열 똘마니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이번에 보세요, 그 지검장들이 성명서 쓰는 거 보세요. 2명 빼고 다 예? 성명서에 이름 올렸잖아. 뭐 이문정하고 한 명 누군가요? 하여튼 뭐 2명 빼고 다 이름을 올리잖아요. 검찰이 그 지경이에요. 저 정도면은 그냥 검찰에서 왕따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구자연 검사는 제가 볼 때는 검찰 내에 친구가 없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 예? 예, 친구가 없는 수준이다. 그냥 저 정도면 왕따였을 거다. 예? 그러니까 왕따가 이제 대장이 됐으니까 장례 치르기는 딱 좋은 거지 지금. 예? 검찰을 정리하기에는 제가 볼 땐 저 이상의 인물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추미애 묻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거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뭐 그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완전히 뭐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사 오늘 징계법 폐지안, 그죠? 검사 징계법 개정안이 되나요?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요 법률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전히 묻어버리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정치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성남시 대장동을 찾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만 파면이 가능한데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그 공무원과 동일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검사 신분을 보장한 법조항을 악용해 검사들이 선택적 집단 항명 등 아전 인수격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게 여당의 인식입니다. 연내 법안 처리를 내걸고 검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여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항명한 검사장 18명을 별도로 감찰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선택적 반발하는 검사장, 또 검사들에 대해서는 보직 퇴임하고 전보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직 검사의 정치권 직행에도 족쇄가 채워질 전망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히 징계를 받은 검사는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외압 탓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오늘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또 대장동 공사 현장까지 찾아가 범죄 수익금 7,400억 원 환수가 어려워져 대장동 기반 시설에 성남시 혈세 수천억이 투입될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성남시민 1인당 100만 원씩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동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검사 파면법을 발의를 하겠다. 검사는 이제 징계가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죠. 그래서 탄핵의 절차를 거쳐야 돼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 살려주고 뭐 지들끼리 짬짬이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누굽니까 저기 황교안이도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뭐 지금 뭐 줄줄이 저기 법무부 장관 또 그 전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고 이게 이제 판사나 검사나 다 한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검사 징계법이죠.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검사들에게만. 그거를 이제 폐지를 해버리고 검사 파면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처럼 사고를 치면은
바로 파면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진작에 했어야지. 그 정청래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말로만 검찰 개혁을 했지. 예, 검찰청 간판만 바꿔놓고 실질적으로 검사들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은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치고 나가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검사 파면법을 정청래가 또 뒤로 밀어버리면은 이번에 이제 완전히 맞아 죽지. 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제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바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원내 지도부는 바로 지금 파면법을 발의를 해버렸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봐.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뭐라고 해야 돼? 결정적인 어떤 스모킹 거는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뭐 결정적 조치가 검사 파면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가지 날아가는데 지들이 어떻게 개겨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이 정치를 바로 하는 걸 막는 거, 그 다음에 변호사 개업을 5년 동안 못하도록 하는 거, 징계받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까지 지금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밥숟가락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못 가봅니다. 검사 개업을 못하게 돼버리면, 징계받으면 이제 변호사 개업을 못해. 변호사 개업을 못하면은 정관예우를 못 받아. 5년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5년이면 거기 어디 가서 수금을 합니까? 변호사로서는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뭐 5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뭐 더 해야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더 하면 좋겠지만은 5년이어도 충분합니다.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막아버리고 정치질 못하게 막아버리고, 검사들 지금 국회에 검사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국회라는 곳이 법률을 다루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뭐 율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검판사 변호사가 너무 많아. 법률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 이거는 민의가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직업군이 국회로 진출해야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입법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건 막 맨날 판사, 검사, 변호사, 그래서 너무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본인들이 율사 출신들이 많으면은 본인들이 어떤 배운 도둑질이 뭐죠? 배운 게 이제 뭐 도둑질이라고 자꾸 이제 법률적인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된다. 검사, 판사, 변호사는 뭐 변호사야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검판사들은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에 있으면서도 정치질을 안 하지. 그래서 저는 검사 파면법하고 변호사 개업, 징계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하는 이런 법안만 통과가 되더라도요, 검사들이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고, 검사들이 뭐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상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주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잘했습니다. 검찰 애들이 완전히 자기 무덤 판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들도 검사 파면법 발의를 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에 항명에 가담한 자들 다 인사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성호 장관도 뭐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싹 모가지 쳐야 돼요. 일단 딱 싹 모가지 치고, 오빠 이거 줄 서 있는 애들 많아 지금. 제가 이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검사들, 일선 검사들이 다 난각병이 다 걸려 있어 지금. 야, 18명이 날아간다고 지금? 그럼 내가 검사장? 지금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거 승진 찬스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밑에서는 겉으로는 뭐 검사 동일체 그러면서 선배님들 눈치 보고 그러는 것 같지만, 요 새끼들 좀 날라가라. 그러면서 막 전화 기다리고 있는 애들,
나한테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나? 뭐 지검장이야 뭐 법무부에서 전화가 오나? 이러고 지금 가슴 졸이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수백 명 검사들이. 그리고 무슨 선배고 나부랭이고, 예? 밥그릇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 이번에 승진 찬스인데 18명 날라가고, 이번에 저기 구자연 그 대검 차장도 고만석이가 옷 벗는 바람에 갑자기네 검찰총장? 저 구자연 그 검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왕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동안 이 경력을 보면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이제 왕따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게 하늘에서 완전히 무슨 뭐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고만석이 똥볼 차는 바람에 구자연은 검찰총장이 된 거잖아. 구자연 검사가 본인이 검찰총장 될 거라고 하면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지금 뭐 너무 행복하지. 물론 뭐 1년짜리 장의사 수준의 총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했으면은. 근데 지금 18명 날라가게 돼 있거든요. 18명이 날라가면은 18명이 승진하는 거야. 그죠? 18명이 승진하게 되면은 180명이 난가? 그렇잖아요. 18명이 승진을 하면은 난가병 걸리는 사람들은 18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이 지금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예? 정성호 장관이 오늘 파면을 징계를 할래나, 언제 보직이, 그죠? 이동을 할래나, 하루하루가 지금 막 가슴이 졸이지 지금. 그래서 대담하게 이번에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님도 이게 봐줄 게 아니고 싸그리 물갈이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자. 정치 검찰을, 그러니까 검찰 하나회를 제가 이제 그 청산하는 이런 작업이다라고 봐요 이게. 이번 기회에 명분이 어찌 보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확실한 명분을 잡았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항명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해? 그럼 니네 다 정치 검찰이야 니들은. 그리고 그런 항명 행위 자체가 일단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에 얼마 땡큐입니까? 이거 뭐 저기 김민석 총리가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 가지고 내란 가담 공직자들을 다 색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놈들이 다 가담했던 놈들이에요. 그럼 복잡하게 내년 1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색출하고 인사조치 징계조치 할 바에는 지금 어차피 다 드러났잖아. 18명은 이번에 하여튼 집단행동에 가담한 놈들은 싸그리 어차피 내란 가담자다 이거예요. 내년 1월달에 다 모가지 날라갈 놈들이야 어차피. 그럼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싹 인사조치하고 더 이제 조사를 더 심화시켜서 내년 1월달에는 이제 뭐 징계할 놈들은 좀 징계를 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이거 하늘이 준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가담한 놈들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뭐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제 그만뒀으니까요. 고만석이 강백신이 노만석이요. 제가 자꾸 고만석이라고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노만석이라고요. 고만석이 아니고 일찍 일어나야 해서 남은 건 내일 듣습니다. 제가 자꾸 고만석이라고 그랬군요. 노만석이. 싹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은 이제 에이펙 준비 때문에 사실 뭐 검찰개혁이건 사법개혁이건 조금 뒤로 밀어놨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명분을 쥐었고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대로 내란에 가담한 이제 공직자들은 싸그리 이제 잡아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면이 좀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다. 지금 국가적으로 큰 대사를 앞두고 시끄럽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에이펙 잘 치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칼질을 하겠다라는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